여러분, 혹시 이 사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속옷 차림의 한 여성,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 여성의 정체, 바로 영국의 모델 클로이 아일링입니다. 2017년 7월, 그녀는 촬영을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났어요. 사진작가의 러브콜을 받고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떠난 여행.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신호만 갈 뿐. 뭔가 잘못됐다. 가족들은 불안해졌고 급히 클로이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로이와 연락이 안 됐고 사진작가와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뭔가 이상하고 느낌이 쎄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이전트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클로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몸값 30만 유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크웹 경매의 노예로 팔겠다. 네? 다크웹 경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 하지만 이들의 협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안에 구매자들이 실증을 내면 그녀를 호랑이에게 먹이로 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 이 돈을 내면 클로이를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미 경매에 올라간 걸까요?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4월 영국의 모델 클로이 아일링은 평소 노출이 많은 촬영을 주로 하던 모델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유명 사진작가가 당신과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안드레 라치오. 촬영 장소는 프랑스 파리. 이쯤 되면 모델 입장에서 안 설렐 수가 없겠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컨셉의 촬영. 커리어를 확장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이는 바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파리 스튜디오에 강도가 들어와서 촬영이 어렵게 됐어요. 장소를 바꿔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촬영을 합시다. 이렇게 갑자기 촬영 직전에 촬영 장소가 바뀐 거예요.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근데 촬영이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에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클로이는 밀라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촬영 당일 그녀는 안드레 라치오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게 스튜디오라고요? 조명이니 카메라니 촬영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공간, 먼지만 가득한 벽, 그리고 기괴한 침묵. 이쯤 되면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순간 가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클로이의 입을 막았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을 뒤틀었지만 순간 팔에 따끔한 통증이 일었어요. 그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몸이 힘없이 풀리고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정신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머리가 갑자기 띵하고 눈을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몸을 움직이려 해봐도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내 몸이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트렁크 속 여행 가방 안입니다. 완전히 몸을 구겨 넣은 상태로 숨을 쉴 공간도 없을 정도로 꽉 조여져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가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가방을 차 트렁크에 던져놓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차가 멈추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클로이는 남은 힘을 쥐어 짜내서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 봤지만 아무리 소리를 내도 밖에선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차는 계속 달렸어요. 몇 분? 아님 몇 시간? 약 120마일. 밀라노에서 한참 떨어진 토리노 외곽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추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퍼를 열었어요. 클로이는 거친 손에 끌려 밖으로 나옵니다. 숨을 제대로 쉬어볼 틈도 없이 두 눈을 가린 채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가요. 거긴 어딘지 모를 외딴 농가예요. 범인들은 클로이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낡은 가구에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도망칠 생각하지 마. 넌 세계 곳곳에서 감시당하고 있어. 우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그녀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도망칠 수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눈을 떠보니 낯선 방, 손목과 발목은 꽁꽁 묶여있고 이 방엔 창문도 없어요. 도망칠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클로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는 이제 우리 소유야. 우린 흑사병 조직이다. 흑사병 조직? 범인들은 자신들이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사람을 납치해 경매에 올려. 너도 곧 팔릴 거야. 클로이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의 생각. 이건 그냥 납치가 아니다. 내가 팔릴 수도 있어. 그러자 범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를 산 사람이 실증 내면 바로 널 죽일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범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넌 도망칠 수 없어. 설령 네가 탈출해도 우린 어디든 있어. 누구도 널 도와줄 순 없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가스라이팅. 심리적으로 무너뜨려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클로이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점점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범인 중 한 명에게 클로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저는 아이의 엄마예요. 살려주세요. 납치된 지 6일째 클로이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이제 남은 건 그들이 날 어디로 팔아 넘길지 기다리는 것뿐. 그런데 범인 중 한 명이 평소와는 다르게 침묵한 채 클로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네가 아이의 엄마라 그랬지? 클로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저는 아이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범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우리는 아이 엄마는 납치하지 않아. 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죠? 그 순간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 네가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널 풀어준 거야.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범인이 직접 클로이를 차에 태우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은 채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약 2시간 후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대사관 앞. 범인은 클로이를 데리고 대사관 앞에서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차를 열어주며 말했어요. 내려. 이제 자유야. 납치된 지 6일 만에 그녀는 대사관 앞에 서 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 경찰도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죠. 납치된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대사관 앞에 나타났다고? 그러자 클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납치범이 직접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납치됐던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대사관에 나타났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찰도 수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대요. 그리고 조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네? 납치된 사람이 납치범과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겁에 질린 모습도 아니었고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납치범이랑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옷가게에 들러서 옷을 고르고 이거 납치가 맞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의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처음부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 납치 피해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근데요, 클로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저항하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납치가 맞다면 왜 그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다닌 걸까요? 자작극이 맞다면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쇼를 벌였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클로이가 대사관에 도착한 후 경찰이 곧바로 움직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납치가 맞았어요. 그리고 범인은 루카시 헤르바, 미하일 헤르바 형제. 두 사람은 납치범으로 긴급 체포됩니다. 그런데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 뭔가 이상했어요. 두 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크웹 인신매매 조직 흑사병의 일원이다.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고 경찰도 우릴 막을 순 없다. 그런데요,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흑사병 조직?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뭐죠? 전 세계를 뒤져봐도 흑사병 조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뭘까요? 진짜 국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범죄자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클로이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혹시 처음부터 짜고 친 거 아니야?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뒤져봐도 자작극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어요. 납치 과정, 이동 경로, 협박 이메일까지 어느 것 하나도 조작된 흔적은 없다. 자, 결국 클로이의 납치는 진짜 사건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법원은 루카시와 미하일 헤르바 형제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납치범이다. 피해자가 납치범과 쇼핑을 했다고 해서 납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이 끝난 후 클로이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울지도 않고 감정 변화도 없고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은 말했어요. 납치당한 사람이면 공포에 질려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트라우마가 있으면 눈물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항상 피해자처럼 보여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피해자의 모습,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를 떨고 계속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어야 진짜 피해자일까요? 그렇다면 감정을 숨기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걸까요? 이건 사실 클로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답지가 않네 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울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 자체를 지워버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와 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